안녕하십니까. 올해 3.1절은 그 어느 해보다 곳곳이 태극기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탄핵 반대뿐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태극기가 함께 넘실댔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송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오늘 수많은 태극기의 물결이 됐습니다. 집회 때마다 손에 들었던 태극기지만 3.1절인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가 또 다른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감정인데 나라 지키려고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풍자와 패러디로 권력과 기득권의 위선을 꼬집던 촛불 집회에도 오늘은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탄핵 찬반 집회가 아닌 곳에서도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3.1절 행사장에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해 태극기를 들었고 대형 태극기와 함께 행진할 때 아이들은 고사리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의 태극기가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모이니까 오늘 참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만세운동의 날인 오늘 탄핵 찬반을 떠나 오늘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영환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태극기 물결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광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로 15번째를 맞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의 동쪽과 남쪽에 걸친 4km 구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기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탄핵합시다. 국회와 특검이 최순실 씨 일당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해 무관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와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구국기도회 참가자들은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공산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첫 집회 당시 자체 추산 6만 명이 참가했지만 참가자가 계속 늘어 오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200m 앞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태극기 물결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된 탄핵 무효 구호는 1.8km를 행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모두 5갈래로 진행됐는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동안 거기서 그렇게 구중물건 같은 데서 꼼짝 안 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번 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참가자들은 헌재가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한 탄핵 소추장 작성,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집회에서도 행진을 이어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연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왜 집회에 나오는지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거짓을 밝히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는 답이 많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언론과 검찰, 국회와 특검을 믿지 않습니다. 1919년 선열들이 일제의 포갑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듯이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가고 고용태, 최순실 사건이에요. 억울한 거는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 단체들이 오전부터 참가했고 학교별로, 출신 군별로 모이는 참가자들과 지방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 태극기 물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5주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과 휴일에 집회 현장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집회에는 98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자 귀국했다는 해외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참가자들은 불의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촛불 집회는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나온 시민들도 많다는데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재용 기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선 1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일찍 마무리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함께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선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달리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태극기에 함께 달렸습니다. 퇴진 행동은 오는 4일과 11일에도 헌재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선 국민의 주권을 되찾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참가자들은 식민 통치의 저항에 주권을 되찾았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 참여한 2017 민주평화포럼이 국민주권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정치적 의사를 국회나 정부에 알릴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회 폐단을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당장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로 주권자들이 시대의 주역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촛불 민심을 반영했다며 재벌 개혁과 성소수자 문제, 일자리 문제처럼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촛불 권리 선언문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2천여 명이 참여한 토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언문은 정치, 사회 등 10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개혁 과제들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1일 열릴 20번째 촛불 집회에서 촛불 권리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정치권도 태극기와 촛불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집회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하자는 야권을 맹비난했고 야권은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여권 정치인들은 사상 최대 인파 속에 목소리를 높여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엉터리 존속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탄핵.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당 차원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난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자기 멋대로 월권을 행사해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지금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촛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했습니다. 3.1 만세 시위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는 것이고 지금 우리 촛불 집회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각각 열리면서 경찰은 종일 긴장했습니다. 양측을 분리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두르고 16,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는데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탄핵 반대, 다른 한쪽에선 탄핵 찬성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최근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양쪽 집회 충돌에 대비해 경찰이 두 집회를 차벽으로 분리한 겁니다.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는 시청 앞 대한문에서 열렸기 때문에 촛불 집회와는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태극기 집회가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와 불과 300m 떨어진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냈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경로까지 겹치면서 양쪽의 충돌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경찰은 200개 중대 모두 16,000명을 투입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그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시민들 지나가는 통로에는 다 차단을 잘 해가지고 경찰은 탄핵 찬반 집회 내내 양쪽에서 규모가 큰 충돌이나 연행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을 앞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탄핵 각하를 주장하면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인용이나 반대하는 기각 대신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이 각하가 국론 분열을 막는 해법이라는 논리인데요. 국회 측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대통령 측이 각하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입장을 장현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론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명 이상이 인용에 손을 들어야 탄핵이 되는데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각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며 인용을 하자니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 나겠고 이럴 때 탈출구가 바로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장에 법적 훈결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하 전략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각하 주장도 있고 기각 주장도 있는 겁니다. 변호사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 측은 각하가 되려면 탄핵 소추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 측이 선고를 앞두고 8인 재판관 체제를 문제 삼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을 임명하라는 주장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와서
이런 가운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은 오늘도 출근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변론 기록과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바람을 거듭 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대규모로 열린 태극기 집회가 여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를 예의주시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탄핵 각하나 기각에 대한 바람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겁니다. 박 대통령 측 한 인사는 최대 인파가 모인 태극기 집회가 향후 탄핵 반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 머물면서 TV를 통해 집회 상황 등을 수시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 등 헌재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오는 6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3.1절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념식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난하며 강력한 대북 정책 기조를 강조했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3.1운동 98주년을 맞아 서울 보신각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한 33번의 타종이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선 1919년의 만세 운동 정신을 시민 명예 독립운동가 1919명이 모여 재현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공항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등 북한 각지에서 공개 처형 같은 참상이 계속되고 있어 그 가해자 처벌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김정은 정권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 시 단호한 응징,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등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 변화와 위안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반성을 주문했습니다. 황 대행은 탄핵 정국의 국론 분열이 멈춰져야 한다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화합과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